네, 안녕하세요. 루치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인중개사님들 매출과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개사님들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체다 보니까,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 누락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매출 신고를 했고, 요즘은 또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중개사님들이 제가 과거 관행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매출을 신고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과거 관행은 이렇죠. 현금 영수증 그 발행 금액만 신고를 대체로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거래 신고라는 걸 주로 하는데, 거래 신고하다 보면은 거래 신고한 거를 100% 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고객이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또 아차 하고선 발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행 못한 것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 때 매출 신고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만 신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발행 안 한 거는 신고를 아예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무서에서 생각하는 매출과 우리가 신고한 매출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우리 중개사님들 매출을 어떻게 추정하냐? 세무서에서는 저희 중개사님들 매출을 대략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리는 거래 신고라는 걸 하고요. 또 법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신고 금액에다가 법정 수수료를 곱하면 대략의 우리 중개사님들 매출이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과거 이 관행으로 보자면 세무서가 그 추정하는 중개사님들 매출이 우리 중개사님들이 부가세 때 신고하는 매출보다는 항상 좀 큽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님이 신고하는 매출이 좀 작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주로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것만 신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 신고 건수는 50건인데 현금 영수증을 20건만 발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세도 20건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세무서에서 이런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안내문이 뭐냐면요. 부가세 수정신고 납부 안내문 해가지고 우리가 신고하는 세무서가 추정하는 매출은 5천이다. 너 왜 근데 2천으로 신고했냐? 그래서 3천이 그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해명을 해라 라고 이렇게 안내문들을 그 중개사님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분석 내용인즉슨 이렇죠. 시청에 거래 신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 그래서요, 이게 앞장이고요. 뒷장 보면 내가 거래 신고한 그 50건에 대한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즉, 뭐, 물건 소재지, 매도인, 매수인, 거래 신고 금액, 그 다음에 뭐, 법정 수수료까지 해서 쭉 곱해서, 즉, 거래 신고 금액에다가 법정 수수료 쭉 곱해서 우리는 이래서 5천이라고 생각한다. 응? 너 왜 2천만 신고했냐? 소명해라. 그래서 이런 안대문들을요, 그 대규모로 많이 그 뿌렸었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요. 대전도 뿌렸었고, 뭐 천안, 충남 지역도 뿌렸었고요. 예, 뭐 기타 이제 다수 지역도 뿌려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왜 5천인데 2천만 신고했는지를 소명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 한 것도 있고 누락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천만 신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소명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세무서가 추정하는 매출은 5천이고 내가 현금 영수증은 2천만 발행해서 부가세 신고를 2천만 하면 만약에 이걸 소명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먼저 부가세부터 두드려 맞죠. 이 누락액 3천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라면 10%, 간이과세자라면 3% 해서 뭐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하고 300만원 두드려 맞고요. 부가세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두드려 맞죠. 소득세 3천 누락한 거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세율이 6%지만 3천 자체가 15% 구간이니까 중개사님 평균 해서 그 15%, 즉 450 두드려 맞고요. 그 다음에
너 왜 아직까지 신고 안 했냐 해서 그 신고 가산세 20%를 두드려 맞습니다. 낼 세금의 20%죠. 그 다음에 너 왜 아직까지 돈 납부 안 하고 있냐, 왜 그 돈 그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 먹고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납부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 이게 연이율 이제 올해 19년부터는 뭐 9. 연이율 9.13%로 떨어졌지만 그 이전 거에 대해서는 10.95%죠. 10.95%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그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드려 맞고 이제 좀 그래 이제 어떻게 정신 수습하고 이제 그 세금을 내려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갑자기 또 공단에서 연락이 오죠. 그 소득이 늘었다고, 또 국민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또 증액될 거라고 또 이렇게 그 통보가 옵니다. 이거 맞고 이제 또 정신 못 차리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이거 맞고 쓰러집니다. 이 뭐예요? 우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다 보니까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하면요, 미발행 과태료 누락 금액의 50%, 즉 3,000 누락했죠? 1,500 맞고 이제 기절하죠. 예. 그래서 만약에요, 세무서로부터 이런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소명을 못하면요,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세금을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그 19년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만약에 누락하면요, 이게 과태료가 이제 가산세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과태료는 그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과태료였는데, 요 가산세는 그냥 그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로 가산세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여하튼 이렇게 소명을 안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소명을 하냐. 그래서 과거 이제 저희가 소명한 뭐 방법이라기보다요, 그냥 이제 그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현금영수증을 내가 발행한 거는 발행한 거대로 해서 그 매칭을 시켜야겠죠. 그 발행한 거에 대해서 이건 현금영수증 발행했다 체크, 그죠? 80만원 이것도 현금영수증 발행했다 체크.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일단 현금영수증 발행한 것부터 소명을 이제 할 건데, 문제는 저희가 현금영수증을 주로 주민번호로도 발행할 수 있고 핸드폰 번호로도 발행할 수 있는데요, 되게 핸드폰 번호로 발행하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이게 도대체 몇 동 몇 호 거였는지 뭔지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현금영수증 발행한 거 매칭시키기도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 현금영수증 발행할 때 그 발행한 걸 출력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뭐 몇 동 몇 호인지 뭐 이런 것들 좀 그 기재를 해놔야 나중에 이런 거 소명할 일이 있을 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간에 현금영수증 발행한 건 매칭시키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이 거래신고 리스트가요,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보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체로 수수료를 언제 받아요? 뭐 계약일 때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언제 받죠? 잔금 때 많이 받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일이 10월, 11월, 12월이다. 2015년.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거 소명해라. 2015년도 자료가 나오면요, 이런 것들은 16년으로 미룰 수 있겠죠. 이거 이때 계약한 거라서 실제 잔금은 1월달, 2월달에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16년 기속으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15년도 거 만약에 그 10월, 11월, 12월 계약분 자료가 나오면 요거는 다음 연도로 미룰 수 있다. 근데 2년치가 나오면요, 이거 뭐 미뤄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금영수증 그 발행 그 의무 기준 금액이 10만원인데요. 그 예전에 2014년 6월 30일 이전에는 30만원 이상만 발행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여 소명 자료가 2014년도 6월 30일 이전 거라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너 현금영수증 왜 발행 안 했냐, 그런데 내가 봤더니 그건 30만원 이내에요. 뭐 할인해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30만원 미만으로 받았다, 요렇게 소명을 해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 했지만 요렇게 소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계약 해제권은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까지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계약 해제권은 적극적으로 이거는 계약 해제권이라고 소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도요. 분양권도 이제 세무서에서 자료가 나올 때는요.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가 책정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매할 때 뭐 분양가로 수수료를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은 그 분양권 관련해서 이제 받는 금액들이 있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소명을 하시면 되고요. 또 과거에는 우리가 이 자료가 나올 때 매수자, 매도자 두 사람한테 받은 걸로 해서 중복해서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 뭐 거의 다 공동중개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것만 소명을 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만약에 발행을 안 했다. 만약에 이렇게 발행을 아예 누락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건 중에 20건은 발행하고 30건 누락했다. 그럼 30건 누락한 거는요. 어떻게 소명할 길이 없어요. 왜? 아니 뭐 다 무료라고 할 수도 없고 또 2014년 전이라 뭐 30만원 미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지금은 다 1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누락한 거는요 아예 소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누락한 걸로 해서 세금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법정 수수료보다 좀 작게 발행한 게 있다라면 이런 거는 소명이 가능합니다. 왜 소명이 가능하죠? 우리 중개사님들 법정 수수료보다 좀 깎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깎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아는 지인이라서 할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소명이 됩니다. 소명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때 어떤 식으로 소명했냐면 이렇게 뭐 이제 소명서 이렇게 뭐 하나 작성하는 거죠. 뭐 본인은 뭐 2015년부터 이때까지 법정 수수료 그 세무서에서 추정한 금액과 우리가 신고한 거와의 차이를 소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뭐 분양권에 대한 수수료 정정권과 지인 할인 무료건도 다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 내용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왼쪽은 수정신고 안내문이에요. 즉 세무서에서 오는 안내문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저희가 소명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그 세무서에서 너 80만원인데 왜 50만원 받았냐? 네? 왜 50만원 받았냐? 근데 현금 영수증은 다행히 발행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소명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좀 그 아파트 동네 아는 사람이라 그 할인해줬다. 아니면 이거 내가 중개하다가 아 뭔가 이게 좀 그 뭐 이렇게 사자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좀 깎였다 라든가 해서 요런 내용을 쓰고 그분들 연락처 쓰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면 발행한 거 첨부하고 해서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1번은 소명이 된 거예요. 소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너 60만원인데 왜 실제 수수료 안 받았냐. 아 이거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어요. 안 받았으니까. 아 이거는 사실은 무료다 무료. 이거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건들도 있다. 간혹 가다가 뭐 그 절친한 같은 아파트 내 언니 동생 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친척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거는 진짜 안 받은 거다. 요런 뭐 무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50만원인데 너 왜 안 받았냐? 너 왜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냐? 아 이거는 계약 해제권이다. 봐봐라 이거 계약 해제권이다. 그래서 요런 거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 이거 50만원인데 왜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냐? 이거 계약일이 11월이잖아. 이거 다음 연도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명할 필요 없어. 라고 요것도 여기다 표시를 하면 되고요. 너 이거 우리가 볼 때 120만원인데 너 현금 영수증 왜 50만원만 발행했냐? 아 이거 니들 왜 분양금액 기준으로 이거 수수료를 책정했냐? 우리 실제는 이거밖에 못 받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소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6번 예를 들어서 야 이거 50인데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어요. 실제도 50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인정하는 거죠. 아, 요거는 사실은 내가 누락한 게 맞다. 그래서 그래. 이거는 세금 내고 과태료도 맞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런 거는 이제 그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법정 수수료 50인데 너 왜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냐? 아 이거 2014년 6월 30일 전이라 이거 30만원 미만은 받은 거라 현금 영수증을 그 발행 안 한 거다. 발행 안 한 거다. 예.
그래서 뭐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없을 거다. 이제 뭐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신고를 했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즉 현금영수증만 발행 안 한 거죠. 그다음에 8번은 실제 사실 받았는데 현금영수증도 발행 안 했다 이거죠. 발행 안 했다. 예, 발행 안 했다. 그래서 이거는 매출 신고는 했지만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두드려 맞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다가 이제 비고란에 쓰고 그런 서류들을 첨부하고 그분들 이해관계자들 있으면 연락처도 쓰고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이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일일이 막 이거 하나하나 막 아주 디테일하게 막 보고 전화하고 막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예, 이게 뭐 대규모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의 중개사들한테 다 뿌려져서 소명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현금 영수증 즉 법정 수수료보다 이렇게 작게 받은 건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현금 영수증을 아예 누락했을 때는 이거는 뭐 소명할 길이 없습니다. 뭐 이게 다 그 무료라고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소명을 주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개사님들이 이제 저런 수정신고 안내문을 몇 번 받다 보니까 아유 이제 거래 신고한 거 다 신고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 현금 영수증만 신고했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이제는 요즘은 이렇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당연히 신고하죠. 그 다음에 거래 신고는 했어요. 근데 아차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 한 것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요즘은 다 신고한다 이거죠. 즉 요즘은 거래 신고한 리스트 쫙 가져오셔가지고 잠깐만 내가 총 몇 건 했지? 50건 했지? 요거는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얼마 받고 해서 맞다 요거는 5천만원 맞다 매출.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제대로 신고한다 이거죠. 그러면 세무서가 생각하는 매출과 우리 중개사님이 신고하는 매출은 이제 엇비슷해졌죠. 왜? 거래 신고 바탕으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전히 현금 영수증 발행 건수는 여전히 적어요. 발행 금액은.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개사님들은요. 고객들이 현금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요. 발행을 안 해요. 또 중개사님이 요거 그 이번 달 말일에 다 한꺼번에 발행해야지 하고 있다가 아차 하고 또 그걸 놓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은 5천 그 세무서가 생각하는 만큼 부가세 신고를 하긴 할 건데 현금 영수증은 2천만원 밖에 발행을 안 했다 이거죠. 이랬을 때 또 뭐 무슨 일이 있냐 이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왜?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생각하는 매출은 5천이에요. 근데 나 이제 5천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은 세무서가 생각하는 매출 5천, 내가 신고한 매출 5천 수정 신고 하라고 할까요? 세무서에서? 안 하겠죠. 왜? 세무서가 생각하는 매출과 동일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현금 영수증은 2천밖에 발행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가세 이게 신고서인데요.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신고할 거냐면요. 야, 나 5천 신고할 거야. 이렇게 여기다 합계는 5천을 넣는 거예요. 5천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영수증 발행부는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여기 2천만원 여기다 요렇게. 그리고 그 나머지 그럼 3천 어디다 쓰냐? 요 기타 칸에 쓰는 거예요. 기타 칸. 기타 칸은 뭐냐면 현금 매출을 쓰는 칸이에요. 현금 매출을. 그러면 이렇게 신고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신고하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가세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문서죠. 공적인 문서에 나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 뭐라고 쓴 거예요? 나는 3천만원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다. 이거 세무서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이거 보고 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 발행 안 했네? 50% 1500 때려야겠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때리지는 않죠. 예, 왜 때리지 않냐면 저희가요 그 현금 영수증 그 미발행 과태료는 그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세기본법 있죠. 국세기본법에는
우리가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이 세목들, 부가세나 이런 소득세들은 일단 성실하게,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 납부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 납부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성실하게 신고 납부했다고 추정하는데, 세무 공무원이 무조건 이 신고서 보고 너 조세범이야, 너 조세범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그 50%씩 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때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럼 언제 때리냐? 바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세무조사하다가 걸렸어요. 이때는 이제 성실하게 신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때립니다. 때려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요게 3천만원 3천만원 여기다 넣으면은 현금영수증 과태료 50%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휴 그럼 세무사님 안 되잖아요. 이거 과태료 1,500이라며요. 그러면은 아유 나 그냥 옛날처럼 현금영수증 발행한 것만 신고할래요. 2천만원만 신고할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영수증 발행한 것만 신고하면 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수정신고 안내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아유 내가 실제 매출은 5천인데 아유 발행을 2천밖에 안 해서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신고해야 되나? 라고 하면 이 3천에 대해서 그 현금영수증 과태료도 맞을 수 있다라고 했죠. 아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과태료 기준일 때는 그나마 어떤 게 낫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희는 그래도 기타 칸에 넣어라. 수정신고 안내문 받으면 100% 이거 과태료 맞지만 지금 그래도 신고할 때 넣으면 무조건 조세범이라고 간주해서 과태료를 때릴 수는 없다 이거죠. 예, 무조건 때릴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가 그동안은 18년까지는 현금영수증 이제 과태료로 이제 매겼는데요. 지금 가산세라고 바뀌었다고 했죠. 가산세 19년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저희가 그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해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과태료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때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신고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거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과태료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보고 이 사람 그 현금영수증 누락했네? 가산세 때려야겠다 해서 가산세를 20%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신고를 해도 너 조세범이야 하고선 그 50%를 때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산세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하면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은요, 내가 거래신고를 50건을 하고 그 신고 매출을 그 50건에 대해서 다 하시려면 현금영수증도 꼭 누락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예,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예, 누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현금영수증을 누락을 했기 때문에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려고 해도 여기 이 칸에 밖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칸에 썼다가는 이제 난리 난다는 거죠. 앞으로는 무조건 20% 가산세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현금영수증 이제 큰일 나겠네, 이거 발행 무조건 해야 되겠네, 이거 안 했다가 이제 이거 세금 폭탄 맞겠네. 그러면 뭐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무슨 뭐 혜택이 있냐 라고 할 때 당연히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만큼 세금에서 빼줘요. 세금. 그러면 그러시죠? 아이고 1.3% 그거 뭐 해서 그 무슨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 뭐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중개사님들이 간이가세자가 많으신데요. 보통 부가세를 3% 내세요. 3%. 그러면 내가 3% 내는 거에다가 1.3%를 빼주면 얼마를 낸다는 얘기예요? 1.7%는 내는데 1.7%만 내는 게 아니죠. 왜? 간이가세재단 매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또 3%도 또 빠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대로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 그 부가세를 조금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1.3% 적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자라도 마찬가지죠. 매출 부가율이 10%인데 여기서
매입과 관련된 것도 10% 빠지고 더불어서 1.3% 빠지기 때문에 실제 부담세율은 뭐 5%, 6% 이렇게 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했을 때 그 작년까지는 500만원 선에서 세금을 그 한도가 500만원까지였어요. 한도가 500만원. 근데 이 한도를 좀 올려줬습니다. 이 그 1천만원까지.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현금 영수증을 막 엄청 많이 발행해서 1.3% 됐는데 예전에는 그 1.3% 곱한 금액이 700만원이면은 500만원 밖에 인정을 안 해줬는데 이제는 1000만원까지 좀 증액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렇죠. 과거에는 우리 중개사님들이 그 거래신고를 50건을 했다라고 할 때, 50건을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 20건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30건을 발행 안 하면 과거에는 중개사님들이 어떻게 신고했어요?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건만 신고를 했어요.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건만.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가 생각하는 매출과 우리가 신고한 매출이 차이가 났다.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항상 이런 수정신고 안내문을 대규모로 뿌렸다. 그래서 그걸 소명을 못하면 이러이러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 그로 인해서 요즘은 그 제대로 그 거래신고한 금액만큼 매출신고를 하는데 여전히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은 미미하다. 즉 미미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런 식으로밖에 신고할 수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라도 신고하면 됐는데 예전에는 여기다가 그 과태료를 함부로 못 때렸다. 왜? 이거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 너 조세범이야라고 하면서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가산세 규정으로 바뀌면서 이거는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이제 이거는 20% 가산세.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면 그 발행 총 금액의 1.3%만큼은 부가세 세금에서 빼주는데 이게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 예,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 내가 거래 신고가 예를 들어서 50건이면요. 이제 앞으로 그 50건치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현장에서 뭐죠? 그 좀 할인 받거나 아니면은 좀 깎이거나 이런 것들은 깎인 금액, 할인 금액으로 해서 작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중개사님들 결코 뭐 고객이 필요 없다고 해서 발행 안 하거나 누락하거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중개사님들 매출 관리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비용, 일반적인 비용 측면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